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잔다고 하고 당뇨와 혈압이 안정된다는 것인지 논문을 좀 찾아보니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지킴이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참 유행입니다. 말대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걷는 운동인데요. 제가 저녁마다 동네 학교 운동장만 하더라도요. 맨발로 걷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몸의 변화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도중에 몇 번씩이나 깼는데 마치 떡실신한 것처럼 아침까지 푹 잔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고 또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은 혈압이 떨어졌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다. 그리고 관절염 등으로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통증이 없어졌다. 고하는 분들도 있죠.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어제 TV 프로그램에서는 암까지 치유가 되었다는 경험자 인터뷰도 있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오늘은 맨발 걷기의 원리와 함께 맨발로 걸으면 어떤 증상과 질병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관련 연구 논문들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맨발 걷기는 걷는 거니까 운동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접지 또는 어싱 효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산소를 쓰고 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산소, 찌꺼기가 생깁니다. 음식 먹고 나면은 대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소는 전자가 두 개의 색상을 이루고 있지만 활성산소는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이 때문에 우리 몸 떠돌면서 여기저기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DNA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에 활성산소 점점 쌓이게 되면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때 발이 땅과 만나서 땅에 있는 음전하를 떼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흘러들어오면 활성산소를 중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발이 지구와 통한다란 이야기입니다. 신발로 단절되었던 지구와의 소통을 신발을 벗어 직접적으로 지구의 길을 받아 몸이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싱이라고 하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인체의 전기가 흐르는 주된 길을 경락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늘과 땅의 기운, 즉 천기와 지기 잘 교류하는 것을 건강의 근본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접지의 효과를 통해서 생기는 건강 효과들이 실제로 연구가 되어 있는지 논문을 좀 찾아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혈액의 점도를 조절한다는 것이에요. 적혈구의 표면은 전하를 띠는데 서로 응집해서 혈액 속의 각종 단백질과 같이 응기면 혈액의 점도가 끈끈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은혈압이 올라가고 각종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높았던 혈액의 점도가 떨어지면 정체했던 혈액순환이 개통되면서 관련 질환들이 호전될 수 있겠지요. 팔다리 저림 증상이라든지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이 혈액순환의 문제로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다 해당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상처 회복에 빠르다는 것인데요. 8개월이 지나도록 발에 상처가 낫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접지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상처가 낫는 것이 보이고 2주째에는 상처가 아물고 피부도 눈에 띄게 건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보고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을 미스터 슈즈로 신발을 신어서 땅으로부터 접지가 차단된 상태이고 오른쪽은 맨발로 걷는 사람인데요. 왼쪽은 활성산소가 상처를 공격해서 상처가 잘 맞지 않는 반면에 오른쪽은 땅으로부터 들어온 전자 활성산소를 없애서 상처 회복을 빠르게 유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효능은 상처 회복 관계가 있는 염증 개선인데요. 접지를 하면 염증 반응에 관계하는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의 수치가 모두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상처나 염증뿐만 아니라 몸속의 각종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통증 완화인데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서 근육통이 생기도록 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접지를 한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지를 한 경우에는 통증 정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맨발 걷기와 통증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차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의 허리 통증 32명의 사람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맨발로, 또 다른 그룹은 운동화를 신고 하루에 30분씩 주 3회 4주간 모래사장을 걷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걷은 그룹보다 맨발로 걸은 사람들의 허리 통증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또한 5번째로 맨발 걷기의 수면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면 장애가 있는 12명의 사람들에게 8주간 접지를 시행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이 야간 수면 중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호르몬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 시간에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자연적인 24시간 주기 리듬에 맞추면서 수면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맨발 걷기를 시작할 때 다음 점을 고려해 보세요. 안전을 위해 부드럽거나 자연적인 지형을 선택하십시오. 초기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거리를 늘려가세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리나 부드러운 표면에서 시작하세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발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신발이나 중창을 착용하세요. 적절한 자세와 보행 기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맨발 걷기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체 상태나 개인적인 편애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적응 기간 맨발 걷기를 시작할 때 근육과 발의 상태에 따라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표면에서 시작하고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세요. 너무 급한 속도로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맨발 걷기 전에 발과 발목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과 관절을 준비하고 다양한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 가능하다면 부드러운 표면에서 시작하고 흙길은 조심해야 합니다. 흙길은 지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라든지. 주시 걸음 맨발 걷기를 할 때 땅을 전방에 주시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의 위치와 움직임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부상 예방 맨발 걷기를 할 때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가시적인 장애물을 피하고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다음은 몇 가지 추가적인 안전조치와 관련된 팁입니다. 시선 집중 맨발 걷기 중에는 주변 환경에 집중하세요. 다른 활동이나 대화에 너무 빠지면 발이나 다른 장애물을 놓치기 쉽습니다. 주변 환경 점검 나무뿌리나 돌멩이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주변 환경에서 주의 깊게 점검하고 피하세요. 천천한 걷기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걸어서 불필요한 부상을 피하세요. 발 확인 걷다가 어떠한 찔림 또는 불편함을 느끼면 반드시 멈추고 발을 확인하세요. 미시적인 상처나 가시가 발에 박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후 관리 맨발 걷기 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물에 담가 마사지하고 보습 로션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사항 당뇨와 순환장애가 있는 환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발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상처를 주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맨발 걷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맨발 걷기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환경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걷는 길을 선택하며 가능한 부드러운 표면을 선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산책로나 맨발 걷기 전용 코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싱 슈즈와 같은 안전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상풍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접종을 받는 것은 중요한 안전조치 중 하나이며 주의하지 않으면 파상풍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맨발 걷기로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 습관이며 시니어 지킴이와 함께 건강을 챙기며 건강한 생활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